네, 경제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권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서 아마 음. 가죽 자켓은 안 입고 올 것 같은데 그가 옵니다. 아시겠죠? 아, 젠스랑 씨. 누구죠? 젠스랑 씨? 네, 이번 네, 주 황아저씨. 아주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온 것처럼 뜨거운데 네, 이번에는 근데 또 제 2차 깐부 회동인데 음. 삼겹살이라면서요. 성수동이나 홍대 쪽에 뭐서 먹는다는 얘기 있는데 두 군데를 흘린 거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 너무 몰릴까봐. 제 생각에는 창문 큰 데를 찾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치킨집처럼. 그럴 수도 그쵸? 있죠. 예. 아, 이렇게 또 사실 재미를 좀 본 걸까요? 미국에서도 이미 했고,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도 만났고, 또 하는 그다음에 거잖아요. 대만에서도 내일 만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한국 경영인들끼리 또 만나기도 했고. 네, 그렇죠? 어제는 이제 공식적인 미팅을 한 거고, 또 내일 저녁에는 아마 그쵸. 선술집에서 잡아놨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만 선술집에서 또 회동을 한번 할 걸로 보이고, 2차 하러 또 이제 한국에 또 오시고, 예,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네.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의 전략으로 좀 확고하게 만든 걸까요? 단순히 뭐 음. 좋다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젠순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뭐 그건 좋은 거는 네. 부대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따님도 이제 그러니까요. 로봇 사업, 피지컬 AI 관련된 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맡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왔다가 뭐 두산그룹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그런 거 있는데, 네. 두산 뭐 베어스 가가지고 또 시구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마침 또 상대가 NC예요. NC라면서요? 근데 또 네. NC 김택진 의장도 만난다는 얘기가 또 있고, 오늘 또 단독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NC가 막 급등을 하는. 다 의미가 있네요. 하나하나, 그쵸? 예.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젠슨항 CEO가 왜 자꾸 올까? 음. 빼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도 네, 네.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 같았지만 돌아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돈을 냈거든요. 25만 장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돈 내고 있고. 네. 25만 장의 가격을 계속 지금 지불하고 있는 중이고, 물량을 순차적으로 받고 있죠. 예, 살 권리를 준 거죠. 네, 그렇죠. 대신에 본인은 이제 디램을 확보하고 현대차와의 동맹을 맺었다라는 네.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젠순왕 CEO가 최근에 이제 어제 그 대만에서 GTC 네. 뭐 행사 때 기조연설, 키노트 발표 이렇게 했을 때 큰 그림을 얘기했어요. 네. 큰 그림을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적 발표할 때 네. 모든 AI의 아키텍처는 본인들이 다 가져가겠다. 풀스택으로 가겠다. CPU부터 GPU 모든 걸 통틀어서 본인들이 다 다 제공한다. 하겠다. 네. 근데 뭘 못하죠? 메모리는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럼 결국엔 메모리 기업을 끼고 가야 돼요. 예. TSMC도 끼고 네. 가야 되고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예, 패키징 해주고 하니까 네, 네. 끼고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도 다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보면 GTX 뭐 스마트인가 뭐 하나 또 칩을 하나 또 공개를 했어요. 네. 예, 그거는 또 PC용이에요. 피쇼. 그렇죠. 저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해서 PC 개인 데스크탑에 그 칩을 메인 칩으로 넣겠다라는 그거 거죠. 기발하겠던데요. 말을 들었을 때는. 예. 근데 그걸 왜 그러면 PC에 들어가는 칩까지 만들려고 하냐. 결국에는 사용자는 유저들은 개인들도 있죠. 개인과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유저들이 AI 에이전트를 조금 더 쉽게 쓰기 위한, 우리가 이제 애플의 뭐 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조그만한 그 컴퓨터 가지고 AI 에이전트 막 돌리는 얼리 어댑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애플의 그 맥민인가? 예, 그거죠. 예, 그거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다. 네. 그 배경은 그 엔트로픽이 또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차라리 그냥 PC 안에 집어넣어 버리자. 그렇죠? 그럼 데스크탑이 그러네요. 조그만한 이제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처럼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확장시키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칩 가지고 모든 것들이 돌아가죠. 그렇네요. 예. 현대차 이제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네,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최대 주주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고. 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로봇 칩은 로봇의 메인 칩 네. 엔비디아가 만듭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랑 한동안 젠슨랑이 좀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요즘에 뜸하죠. 네. 맞아요. 예, 다 지가 한다니까. 예, 안 만나는 거구나. 예, 안 만나는 겁니다. 엔비디아 칩을 안 써요,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일부 갖다 쓰긴 하지만 네. 데이터 센터도 자기들 걸로 AI6 뭐 이런 칩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로봇에 들어가는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네. 칩도 본인들이 개발하겠다고 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테라펩 지어서 자기가 직접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새로운 데가 필요하죠. 그렇네요. 지금 KB증권에서 이제 따끈따끈한 어제 나온 리포트를 보면 네. 현대차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지금 60%를 차지할 것 같다. 그러면 이 60%를 차지하는 회사랑 친하게 지내야지 자기 칩도 많이 팔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훈련도 하고 그럼 그 데이터도 우리가 자기가 가져올 수 있고 그럼 굳이 현대차 그룹과 친하게 안 지내면 안 되겠죠. 그쵸? 거기에 또 LG까지 있죠. 네. 예, 그건 이제 피지컬 AI로 보시면 되고 그럼 네이버는 또 왜 만날까? NC는 또 왜 만날까? 네이버 궁금했어요. 예, 그리고 하트 네이버 클라우드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죠. 네, 그 의미가 있겠죠? 이번에 대만 행사에 가는 것도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랑 이혜진 의장이 의장, 갔을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네오 클라우드라고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어위브, 뭐 아이랜, 그다음에 네. 오라클 뭐 이런 회사들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냥 그 채굴하던 애들이 갑자기 네오 클라우드 해가지고 GPU 엄청 사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GPU를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GPU를 살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폰 클라우드 이용하듯이 거기다 일정 금액을 내고 그걸 쓸 수 있죠. 대여하는 식으로 쓰는 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B2B 모델로 많이 가는데 그럼 그걸 네이버가 이제 아시아에서 해줄 거라고 믿는 거죠. 가능성을 보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미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퍼 클로바 X 같은 것도 만들어서 물론 서비스는 중단시켰지만 이미 그 한국형 LLM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인력들도 다시 재정비를 했고 그러면 최근에 네이버 클라우드에다 뭘 또 맡겼냐면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부도 25,000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삼성 SDS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그다음에 비상장 기업 하나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해라라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려면 네이버한테 칩 더 많이 팔아야죠. 그렇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이버가 또 라인을 잡고 있죠. 네. 일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네이버랑 친하게 지내면 우리나라, 일본을 동시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어찌됐든 큰 데를 잡을 수 있다고 그렇죠. 판단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우리는 메모리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IT 부품, 뭐 MLCC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두산의 CCL 같은 것도 다 우리나라가 만들죠. 그럼 우리나라만큼 뭐 완벽한 파트너가 없습니다. 한국 한 이유가 있네요. 어제부터 계속. 그렇죠. 예, 그렇죠. 대만에는 근데 TSMC는 있는데 네이버 같은 회사가 없죠. 그렇죠. 예. 한국은 그렇죠. 젠슨의 입장에서는 버릴 수 없는 카드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저도 예전에 네이버 좋게 얘기했는데, 늘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막 욕을 하죠. 나 너 때문에 물렸는데 이제 본전됐는데 네. 왜 뭐 해제 이런 얘기 하냐고 저한테 누가 댓글을 달길래 제가 해제가 아니라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본전 와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주인데 좀 많이들 호응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그건 올라가지고. 이제 제가 댓글 잘 안 봐요. 근데 안 원래 보세요? 사실 잘안 볼 보는데, 이유는 없어요. 예. 네이버가 이제 뭘로 보셔야 되냐면 키워드를 바꿔야 된다. 단순히 이제 뭐 두나무 합병 뭐 이런 네. 거는 이제 뭐 되면 다행이고 뭘로 바뀌어야 뭐 돼요? 클라우드 업체. 클라우드 업체로. 그렇죠. 그 이미지가 확 달라지긴 네오 하다. 클라우드라고 붙여주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인지 이번 주 금요일쯤 이제 한국에 온다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겹살 집인데 그때는 그러면 네이버, LG, SK, 현대차가 이렇게 거론은 되고 있거든요. 현대차는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그쵸. 예, 근데 그렇죠. 지금 그림상은 안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미 또 한 번 또 만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깐부 회동을 좀 떠올려 봤을 때 이번 그림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그림은 피지컬 AI를 확실하게 다지고 가는 거고 피지컬 AI 업체들과 협업을 계속 하겠다라는 것들을 그리는 거고 네. 이제 현대차는 확인 정도로 보시면 되고 현대차도 근데 앞으로 칩을 더 살까요? 덜 살까요? 더 사야 되는 더 거 사야 아니에요? 되겠죠. 네. 5만 장만 많이 필요한 게 사야 아니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로봇을 그렇죠. 많이 만들수록 학습량이 많아지면 더 필요하겠죠. 음. 예, 그리고 LG는 옛날 거 구형 네. A100, A200 이런 거 갖고 있어요. 2만 장. 그럼 신규로 더 사야죠. LG는 그러면 사실상 더 큰 규모로 필요하긴 하겠네요. 더 있던 필요하죠. 걸 다 바꿔야 예, 되는 예. 거니까. 엑사원으로 또 재미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죠. 예, 그리고 그럼 LG도 마찬가지로 LG CNS 같은 회사들은
똑같이 네오클라우드 업체로 갈 수 있습니다. 삼성 SDS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그다음에 NC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게임 회사들이 보면 엄청난 대규모 서버를 운영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냥 그거 서버 구축해서 좀 다를 건 없어요. 그렇죠. 큰 예. 틀은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냥 그 엔비디아가 풀스택으로 파는 거 갖다가 설치하면 되죠. 똑똑하네요. 되게 그렇죠. 예, 기발한데 예. 그러면은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는 이런 사업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런 총수들이 막 형이랑 노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 대중들 앞에 나와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실 뭐 네이버 의장도 그렇고 구광모 회장도 그렇고 사실 이재용 회장도 그랬지만 대중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도 좀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은 너무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때도 보면 젠스랑 덕분에 이재용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도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나마 그쵸.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은 엔비디아가 최고로 지금 시가총액 전 세계 1위잖아요. 네. 전 세계 1위 기업 그 CEO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재롱 부려야 되죠. 아니 뭐 재롱, 예, 그쵸. 예. 뭐 필요하죠.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지, 필요하죠. 그렇지. 예. 그리고 워낙 또 친분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보인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하면 네. 대중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되게 예, 열광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거의 12시까지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있었긴 했는데 그냥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니까 재밌게 그렇죠. 봤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보면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그 영국의 뭐 왕세자라든지 네, 그쵸. 여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농구 경기를 본다든지 네. 뭐 미식축구를 뭐 축구 뭐 럭비를 본다든지 그래서 대중과 접촉을 자꾸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더 이어가면 사실은 주가에도 도움 돼요. 사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때 10월인가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의 주식을 생각해 보면 어마무시하게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기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사실 이미 뭐 네이버, 두산, 현대차 지금 불기둥인데 젠슨왕 테마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젠슨왕 테마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를 젠슨왕이 그리고 있는 AI 생태계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끌고 가겠다. 연맹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왜 네. 젠슨왕 CEO는 토요타를 안 만날까요? 왜 안 만날까요? 그러니까 뭐랑 안 맞으니까 안 만나는 그러니까 뭐 거죠. 필요한 요소가 없겠죠. 그쵸? 예, 예. 뭔가 뭐 접촉은 해봤겠지만 뭐가 이제 어긋나서 안 만나는 거일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를 선택한 이유가 결국엔 제조업도 잘하고 소프트웨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터넷 IT 쪽으로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기반 시설이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습득이 빨라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빨리빨리 적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를 만든 전 세계 모든 회사들 중에서 네. 거의 꼴찌입니다. 시작한 건. 네. 근데도 성능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엄청난 피나는 노력으로 제조업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용 로봇을 많이 쓰는 그룹이 현대차 그룹. 현대차. 그렇죠. 예, 로봇을 제일 많이 써봤어요. 물론 우리가 만든 것도 있고 HD 현대 로봇에서 만든 것도 있지만 대부분 수입해서 뭐 독일 거, 일본 거 갖다 쓰긴 했는데 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되게 좋은 회사인 게 뭐냐면 지금 뭐 노조분들 뭐 파업도 주기적으로 하고 하시는데 인건비가 몇 프로 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현대차 그룹이? 몇 프로 나가요? 뭐 꽤 많죠, 당연히. 예, 10% 나가. 적네요. 적죠. 제가 생각한 것보단 적어요. 훨씬 예, 적죠. 예, 훨씬. 30%에서 10%까지 줄였습니다. 그게 대부분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 공장을 다 대부분 자동화했다라는 거죠. 저는 30% 정도 가까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보통 기업들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10% 내외입니다. 와, 그러면 진짜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쵸? 예, 로봇을.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일본 도요타도 대부분 지금 다 전자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굳이 휴머노이드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 회사 중에 테슬라랑 현대차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시면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 네.
네오클라우드 사업에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들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더 섹시한 거는 이쪽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네오클라우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랑 아이러브 네이버 클라우드 하트? 네. 네, 네이버 엔비디아 하트, 네이버 클라우드. 네, 그렇죠. 본인들이 풀스택으로 다 팔 수 있는 회사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될 수 있죠. 그 의미였군요.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수혜주라고 하나씩 이제 전망, 이유, 투자 전략을 짜보려고 하는데 먼저 좋아하시는 네이버. 네이버 이제 충분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오늘은 좀 빠졌으면은 워낙 지금 며칠째 올랐으니까 강세장 속에 잠깐의 조정으로만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땐 사요? 네, 사는 게 맞죠. 사요? 그러면 앞으로의 가치가 분명히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가치들이 있어서 이걸 사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근데 지금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건 내러티브지만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한 건데 이 추론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코어이브라든지 아이렌이라든지 오라클 같은 주식을 그렇겠죠? 보면서 네. 와 그러면 되게 달라진다. 움직이겠죠. 이미지가 엄청 그렇죠,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쇼핑 열심히 하는 네이버 아니라 그리고 사실 네이버 이제 최근에 AI 이 이미지가 이제 막 생겼는데 또 다른 이미지가 그러니까 되네요. 현대차랑 비교하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현대차는 차를 열심히 팔고 있죠. 네, 돈을 잘 벌어요. 네. 차로. 그 현금 가지고 지금 새로운 사업인 피지컬 AI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이버는 쇼핑이나 광고로 돈 열심히 잘 벌어서 지금 네이버 그 클라우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되죠. 네. 예, 돈은 많습니다. 네이버가. 예, 현금 많죠. 많죠. 현대차도 현금이 많고 네. 네이버도 많고 예, NC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걸 LG전자도 현금은 많이 있습니다. LG그룹도. 그러면 그런 회사들과 같이 뭔가를 만들기가 되게 좋겠죠. 네. 예,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은 왜 그러면 이렇게 흔들리냐?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네. 이틀 동안 뭐 네.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3월 초에 전쟁 때문에 빠졌을 때 그 가격 이상을 예, 지금 2달 동안 흘러내린 거잖아요. 맞아요. 2달 가까이 흘러내린 정확히는 3월 초니까 3월 초. 3, 4, 5. 예, 3개월 네. 동안 흘러내렸던 주가를 이틀 만에 넘어갔어요. 그니까요. 예.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저처럼 보는 사람은 사고 싶고, 그렇죠. 예, 이게 계속 엇갈리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저께 사신 분들은 그냥 젠수랑 만난데 그러고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의 기대를 또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뭔진 모르겠는데 젠수랑 만난데 그러고 산 거죠. 테마주처럼. 그럼 이게 사실 방한 일정이 많이 끝나버리면 지난번엔 그러진 않았지만 만일 이제 그땐 그랬잖아요. 회동을 하고 발표를 했어요. 사업적으로 두둥 한 다음에 계속 올랐잖아요. 사업의 기반도 이제 그 베이스가 됐는데 이번에도 근데 이게 쭉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한 번에 또 이렇게 차익 매물이 빠질 수 있나요? 근데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 그때 만나고 별로 주가가 그닥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삼성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뭐 그때 사업적인 것도 있었죠. 그때는 네. 디램을 더 그쵸. 팔겠구나 이러면서 더 올라갔던 부분이 있고 현대차는 오히려 아틀라스 공개하고 올라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피지컬 AI라는 이름이 붙어서 지금 움직이는 거는 최근이죠. 맞아요. 그건 그래요. 네. 근데 뭔가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SK도 네, 마찬가지였고 그때 발표하면서 맞습니다. 지금도 또 그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상승은 나올 텐데 속도 조절은 하겠죠. 그때만큼은 안 된다. 네. 근데 꾸준히 그러니까 결과물을 어떻게 발표하느냐가 네. 되게 중요할 거고 예전처럼 뭐 한참 있다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발표한 이후에 더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또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럼 새로운 보고서들이 나올 거고 네. 예, 지금 최근에 네이버 보고서 보면 굉장히 최악이에요. 아 그래요? 예, 한두 회사 빼고는 다 그쵸, 사실. 뭐 도대체 비전이 뭐냐. 맞아요. 네. 예, 저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 대표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저 했었어요. 왜냐면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지표 6만 장이나 지금 들어온다는데. 아무 소식이 없기는 했죠. 최근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큰 그림을 엔비디아 때문에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을 이렇게 키워서 미국의 이런 회사와 비슷한 걸로 갈 거다라는 게 보이면 사람들은 또 반응이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요즘 또 하나 이제 뜨거운 게 계속 말씀 주셨지만 로봇주인데 네. 이게 로봇주가 현대차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도 뭐 많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최근에 며칠 동안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럴수록 옥석 가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는 그런 투자 조건이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무조건 현대차만
사야 하는지,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만 샀듯이 음. 약간 그런 투자의 어떤 조건 그냥 짜주신다면 무조건 현대차만 사시면 무조건 돼요. 현대차예요. 사면 되시면 근데 돼요. 지금도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올라 있긴 네. 하잖아요. 그래도 올라도, 예, 빠지면. 상단은 근데 많이 있다고 근데 생각하세요? LG전자는 더 많이 올랐어요. 아, 그쵸. 예. 근데 이제 약간 로봇 하면은 현대차가 우선적으로 좀 느낌이 있으니까 LG는 어때요, 그러면? LG도 나름 이제 가전 로봇 사업부를 하는데 저는 LG를 피지컬 AI로도 만나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엑사원 관련해서 네. 네오클라우드 쪽으로도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가정용 로봇 지금 빨래 개는 로봇이 그걸 이렇게 개는 보고 거, 예. 그걸 보고 네. 사람들이 와 하지 않았죠. 그쵸. 사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근데 갑자기 피지컬 AI가 등장하면서 보고서 하나가 또 LG그룹 전반적으로 이제 네.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구광모 회장과 만나서 그런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네. 어떻게 보면 LG그룹 내에는 뭐 LG CNS 같은 회사, 그다음에 LG 연구원, 엑사원을 하는 연구원을 갖고 있는 주 LG라든지 네. 그다음에 LG전자 요 세 종목은 아마 메인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쪽은 이미 밸류가 거의 뭐 그 현대차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어요. 급하게 올라오면서. 급하게.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쉬어가더라도 결국엔 가겠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잘 봐라. 이번 주 안에 다 나오니까 어차피. 네, 그렇죠. 이번 주 안에 뭐 주말 정도 되면 나오겠죠. 금요일에 네. 많이 만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3월 네. 우리 선거날 이제 저녁에 뭐 대만에서 만난 결과도 또 목요일 날 또 발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요 회동을 단순히 이벤트로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에 네. 핵심 멤버로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네. 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서 물렸어요. 기다리면 된다. 기다려라. 아니면 더 사라. 더 사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좀 조정받고 이랬을 때는 미리 사놓는 게 방법이네요. 오히려 내려간다, 판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것도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근데 뭐 상장하면 정혜선 회장님이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상장을 언제 할 거냐 그건 이번 달에 발표한다 그랬어요. 계획은. 네. 근데 그걸 뭐 미리 예단해서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뭐 내후년에 한다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언젠간 할 거죠. 하겠죠. 근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올해 하면 될까요? 올해 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지금 뭐 오픈 AI, 뭐 스페이스 X, 엔트로픽 뭐 다 들어오는데 엠트로피도 비공개 제출했잖아요. 그럼 이 세 회사만 합쳐도 뭐 3조 달러가 훨씬 넘는데 4조 달러 가까이 될 텐데 되죠. 그런 와중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뭐 내년 정도에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김에 이제 상장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앞두고 네, 있잖아요. 네. 당장 12일에도 있는데 이거 근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스페이스X는 우리가 직접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외국인이 확 나갈까봐 되게 겁먹고 지금 있기도 하잖아요. 이미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돼요? 이미 거의 준비 다 됐다고 보시는 게 그래요? 맞고 우리가 영향이 너무 많이 클까요? 어떻게 보세요?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크진 않아요. 네. 왜냐면 되게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빼야 되냐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냥 원래 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분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언론은 그걸 보도할 수밖에 없고, 그걸 들으면 되게 불안하죠. 팔아야 될 것 같고. 그 생각해 보시면 뭐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기회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번 주에 젠스당 오니까 이때 확 사고 팔아서 다음 주 상장 전에 판다. 이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의견들이. 그러니까 저는 좀 그 큰 그림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개인들이. 이게 돈이라서 쉽지 않죠. 빠질 때는 막 팔았어? 안 팔았어? 이러고 이제 맞아요. 올라갈 때는 막 사고 싶고 이게 거꾸로 하셔야 된다. 거꾸로 늘 저도 말씀을 듣고 늘 강조는 하지만 저부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계속 제가 말을 하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런 이슈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회예요. 기회예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했을 때도 기회였고. 기회였어요. 그때 그죠? 그쵸 그런 분들 네. 많았어요. 그때도 제가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건 하이닉스가 계속 가서 하이닉스가 뭐 시가총액을 삼성전자를 추월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뭐 버블이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논리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반도체 캐파 자체가 3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똑같은 가치를 받는다는 네. 거는 시장이 그 바보라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역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에 반도체에서는 아마 80%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와, 그러면 반도체 얘기를 좀 하면은 사실 여전히 강해요. 여전히 네, 강하고, 그렇죠. 여전히 또 사고, 음. 여전히 팔기도 하는데, 베라루빈 또 얘기했잖아요, 젠슨왕이. 네, 그럼 이것도 약간의 이제 모멘텀이 될 텐데, 음. 이거 반도체도 그러면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하면은 약간 내려갔을 때라도 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려갈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대형주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예요. 아, 싼 대형주요? 네, PER이 이제 그래봐야 6배 반, 뭐 7배? 그렇죠. 근데 네. 그렇긴 한데 이 자체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상대적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막 이제 작년만 해도 5만 원이었던 게 이제 이렇게 가격 보지 오르니까 말고 PER을 보셔야 돼요. PER을 보자. 이게 쉽지 않죠. PER을 봐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영업 앞으로 추정치가 올라가는 각도가 네. 거의 89도예요. 아, 그럼 거의 뭐 주가가 이제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그렇네요. 상태입니다. 예. 아, 정신 못 차릴 만큼 빠르게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PER이 똑같아. 아, 예,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아마 역사의 큰 변환점인데, 네. 베라루빈에서 베라를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젠슨왕 CEO가 그동안 인류가 사용한 PC에 들어간 CPU는 한 10억 개? 10억? 예, 예. 예. 근데 앞으로 AI 에이전트, 특히 내가 만들 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는 네. 예, 몇십억 개가 필요하다. 물론 약간 과장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럼 CPU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인터넷 접속해서 컴퓨터를 쓴다 해도 하루에 24시간 쓰진 않죠. 그렇죠.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예, 그래봐야 하루에 일하는 거 다 따져봐야 네. 예,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PC 하시는 분들도 오래 해봐야 3-4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AI 에이전틱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은 24시간으로 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CPU의 양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CPU랑 그의 옆에 보조로 딸려 있는 D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LPDDR 뭐 시리즈가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소캠에다 얹어가지고 기판에다 얹어서 그게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땡큐죠. 그렇죠. 예. 할 일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다음에 이런 스페이스 X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주항공 투자를 잘 지켜봐라 하면서 핫해지고 있기는 한데 우주항공 쪽은 어떻게 보세요? 우주항공 쪽은 이제 팔아야죠. 팔아야 돼요 이제? 왜요? 이슈가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아, 끝나가서? 더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우주항공은 또 오래오래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주항공 올해 우리 연초부터 해서 관련 종목들이 다 거의 뭐 많이 간 건 5배, 6배도 가고 많이 올라왔어요. 네. 더 가려면 새로운 뭔가가 먹잇감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주항공의 먹잇감은 그냥 스페이스X 상장이었어요. 그쵸, 다시. 네, 근데 그게 끝나잖아요. 끝나니까. 네, 끝났는데 만약에 끝났는데 그러면 그럼 우주항공 산업 본질을 보면 달에다 뭐 기지 만든다 그러고 뭐 저기 태양 뭐 지구 바깥에다가 데이터 센터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다 계획이죠.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실적으로 참여도 별로 안 해.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일부 기업이 이제 스페이스X에다 부품 같은 거 납품하긴 하는데 그 회사도 실적 보면 그다가 높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지만 너무 주가는 비싸졌다.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겠지만 주가는 한번 조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짜야 될까요? 뭐 섹터별로 보면? 당분간은 우주항공 섹터는 이제 좀 던져놓고 그냥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비율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반도체가 여전히 50% 갖고 있어야 50%? 됩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로봇이랑 그런 네. 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로? 그런 건 이제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음. 피지컬 AI가 더 갈 것 같으면 20% 가지고 가시면 되고. 네이버를 비율을 높여 말씀을 들으면 음. 네이버를 높여야 되나 싶기도 해요. 네이버를 지금은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까 뭐 5에서 10% 정도 가지고 가시다가 음. 위로 더 치고 올라가면 그 불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되게 잘 타야 되겠네요, 타이밍을. 그쵸? 그냥 사시면 돼요. 사면 돼요? 사고 싶을 때 사면 네. 돼요. 아, 그래요? 아, 또 그게 안 되잖아요. 어. 샀는데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 샀는데 내려가는 걸 겁내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예. 하지만 겁은 난다. 예, 근데 그쵸? 그러면 저기 여의도에 되게 2, 30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면 바로 올라갈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겠죠? 예, 저도 네. 사면 떨어져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세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내가 사고 싶어서 이건 내가 길게 보고 좋을 거니까 지금 내가 1,000원, 2,000원 뭐 싸게 사는 게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째려보고 있을 시간은 없다. 그럼 그냥 그럼 사는 일종의 거죠. 나를 믿는 거네요, 그쵸? 나를 믿고 믿는 게 들어가는. 아니라 이제 그 기업을 믿는 거죠. 아, 그쵸. 근데 이제 그 그래서 나의 순간 판단. 내려갔을 때는 네. 나를 좀 믿고 버텨줘야지 안 팔잖아요, 또. 근데 그럴 거에 예민하려면 네. 안 해야 돼요? 예. 주식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싸게 최대한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빠질 때마다 사시면 돼요, 사실은. 제일 네. 단순하죠, 그쵸? 네. 그날 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좀 사시고.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 나면 그냥 사면 된다. 언제 사냐고 물어봐서 제가 네. 삼성전자가 한 3%에서 5% 빠지면 그냥 사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 무슨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냐. 네. 생각 없는 매매를 해야지. 예, 못 사요, 안 그러면. 내가 그럴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요즘은. 10만 원대 못 샀는데 내가 어. 30만 원 넘었는데 어떻게 사? 예. 그러면 20만 원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그쵸. 그러다 30만 원이 된 거니까. 근데 지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목표 주가가 34만 원 그러면 시장에서 오 이랬어요. 40만 원 부르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지금 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니까요. 맞아요. 근데 지금 심지어 외국계에서는 85만 원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근데 내용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가 이제는 구조적 성장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구조적 성장이요? 예,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5월 초에 노무라 증권에서 네. 예, 구조적 성장을 처음 언급했는데 네. 그 뒤로 우리나라에 뭐 한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UBS 뭐 그다음에 바클레이즈 그다음에 지금 SK 계속 지금 그런 얘기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PER을 11배.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대 15배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10배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6, 7배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2배 가도 이상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그 15배 보면은 85만 원, 90만 원 나와요. 네. 삼성전자는. 그니까요. 예, 근데 또 실적은 더 좋아진대.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지가 더 네. 남아 있는 거죠. 주가는 어차피 PER 곱하기 EPS입니다. 근데 EPS도 좋아지는데 네. 주당 순수이익도 늘어나죠. 네.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건. 네. 근데 거기에 PER도 늘어나. 음. 그럼 곱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데. 예. 그쵸. 현대차나 네이버는 이제 뭐냐면 돈은 똑같이 버는데 PER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딱 알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이 뭐겠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날 흔들려도 안 빠지는 이유가 하이닉스가 빠져도 금방 올라오는 이유가 그렇죠.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아는 분들은 예. 그러는 거죠. 여기 세일하네? 그러고 사는 거죠. 아, 세일. 예. 알겠습니다. 다시 아니, 한번. 옷 세일할 때는 열심히 사시는데 주가가 세일할 때는 잘 안 사요. 옷 예. 세일할 땐 즐겨찾기 해놓고 바로 누르죠. 그쵸? 그쵸,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네요. 예, 맞습니다. 티셔츠 안 사면 되긴 해요. 그쵸? 예, 예. 알겠습니다. 젠스랑 한국 오고 나서 또 이제 뭔가 어마어마한 발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 예. 한번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